요즘은 왜 이렇게 병이 많어? 그렇지요, 바로 그걸 알고 싶어요. 근데 저는 토양 의사예요. 과학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 토양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제 첫 페이지서부터 여러분들 3쪽서부터 시작해요. 3쪽부터 시작해서 좋은 토양을 만드는데 어떻게 좋은 토양을 만드느냐? 자, 보겠습니다. 유기물의 조성. 아까 유기물 제가 강조했죠? 유기물이 분해되면 뭐가 된다고요? 부식, 음이온이에요. 음이온인 부식이 많이 만들어지면 흙 색깔이 어떻다고요? 검은색. 네. 두 번째로 양분의 균형. 비료끼리 싸워요. 땅속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놈이 이놈들이에요.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놈들이 제일 많이 싸우고 적정 산도를 맞춰라 라는데 아까 제가 산도에 대해서 조금 못한 얘기를 마저 할 거예요. 제가 pH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pH를 적정 pH를 맞춰라. 마지막으로 윤작을 해라. 가능하면 윤작 못하는 곳이라면은 초생 재배를 해라. 과수원 같은 데는 윤작 못하잖아요. 풀은 다양할수록 좋다. 각종 풀들이 하나의 풀로 이루지 말고 다양하게 풀이 많을수록 왜 그러냐? 벌레가 그 풀 따라서 와요. 벌레가 많다는 얘기는 서로 천적 해충 사실은 없어요. 천적이 해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할수록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번식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토양은 좋아지죠. 이 세 가지가 흙 가꾸기의 3요소입니다. 자, 첫 번째 유기물의 조성. 유기물의 조성 중에 토양에 제일 중요한 게 보비력이라고 그랬나? 사실은 보비력은 아닌데 일단 보비력으로 보고 양이온 치한 용량이라고 해서 보비력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깊이 심화 교육을 하게 되면 제가 양이온 치한 용량 CEC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외우세요. CEC 양이온 치한 용량 보비력. 유기물을 많이 넣으면 보비력이 높아진다. 얼마나 높아지냐? 모래땅은 양분 보관 능력이 제로예요. 왜? 모래는 음과 양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온인 비료를 보관을 못해요. 그래서 제로예요. 유기물인 부식, 검은 흙, 이건 600개의 양분을 보관해요. 자, 모래미사 이게 분해돼서 점토가 되면 양분을 30개 보관해요. 30개와 600개면 20배나 차이 나요. 흙하고 유기물 차이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아주 능력이 뛰어나요. 우리가 농사짓는 흙은 모래도 있고 점토도 있고 유기물도 있고 짬뽕 됐어요. 그러니까 모래도 꽤 많죠. 그래서 흙이 20개 정도의 양분을 보관한다는 얘기는 아주 괜찮은 흙이에요. 그나마 우리나라 평균은 10입니다. 양분 보관 능력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유기물 부식은 600개나 보관하니까 유기물이 많을수록 농사는 당연히 잘 되는 거죠. 여기에 이 숫자는 바로 이것들이에요. 칼륨 또는 칼륨을 칼륨, 가리라고 해요. 가리 이꼬르 칼륨인데 여러분들은 이거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저 같은 전공한 사람들은 칼륨, 가리를 이걸 정확히 구분해야 되지만 칼륨, 가리 같은 얘기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암모니아 그 외에 60가지 양분들을 바로 양이온들입니다. 보관하고 있어요. 아까 전기 전도도가 적당해야지 너무 높으면 오히려 해를 입는다고 그랬죠. 전기 전도도가 양분을 많이 보관하니까 내려가요. 이게 전기 전도도가 올라가면요 뿌리에 있는 양분이 빠져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유기물은 미생물이 사는 먹거리면서 집이고 또 유기물은 많으면
땅이 어떻게 돼?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때알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기 유통이 좋아져요. 미생물은요, 땅 속에서 자기가 먹거리를 먹으면서 계속 어떤 물질을 분해해 가지고선 먹고 사면서 뭘 발생시켜요? 가스를 발생시켜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암모니아 가스예요. 땅 속에 암모니아 가스가 많거나 암모니아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가스가 많으면 뿌리가 죽어요. 그래서 이 때알 구조, 입단 구조가 돼가지고 빨리 바깥으로 분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새 공기가 들어가고 계속 순환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입단 구조가 중요한데 바로 입단 구조가 되려면 유기물이 토양에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까 토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비력이라고 그랬어요? 보비력보다 더 중요한 게 통기성입니다. 우리 밥 안 먹어도 숨 안 쉬면은 큰일 나죠? 숨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밥 안 먹어도 물은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통기가 잘 되면 배수가 좋아야 되고 배수가 너무 잘 돼도 안 돼요. 적당히 수분도 보관해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비료 있는 데까지 뻗어요. 그래야 그 비료를 먹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비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이 네 가지 중엔 제일 꼬레비예요. 흙은 뭘로 만들어졌냐? 아까 보셨죠? 이게 만들어졌죠. 이게 주기율표에 있는 이 많은 원소가 흙에,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결합된 상태로 흙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그런데 이 중에 식물이 먹는 게 지각, 땅 표피에 제일 많은 게 산소예요. 산소가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규소와 산소가 결합돼서 규산이 돼요. 알루미늄하고 산소하고 결합돼서 알루미나가 돼요. 철하고 산소하고 결합돼서 산화철 이렇게 돼요. 산화철이 색깔이 어떻죠? 빨갛죠. 50%만 맞은 거예요. 산화철이 빨간색이다 라고 얘기하면 50%. 이 철이요, 논에 있는 저 땅 속에, 물 속에 갇혀지면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 청회색으로 바뀌어요. 10% 동동한. 그래서 논의 흙을 딱 보면은 땅이 어떻게 돼? 10% 동동해요. 그게 철의 색깔이에요. 그 철의 색깔은 양면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10% 둥둥한 철의 색깔이고, 요거는 붉은색이에요. 우리 몸속에 돌아가는 이 적혈구, 헤모글로빈, 이거는 요거예요. 왜?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면 요거 되는데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 안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저 과학 시간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예. 또 칼슘하고 결합되면 석회가 돼요. 아까 칼이라고 그랬죠. K면은 칼륨이에요. K2 오면 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분할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저 같은 전문가만 구분하면 돼요. 예. 자, 고토. 이게 몇 프로냐? 땅 표토에 이게 몇 프로냐? 98.4%. 나머지 기타가 질소, 인, 황, 염소, 붕소, 구리 등등 이 60여 개의 여러 가지 게 전체 땅 표면에 1.6%밖에 안 돼요. 98.4%가 이 8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토양은 원래 59.1%라고 하는 이 규산 함량은 전 세계 평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66%가 넘어요. 이 토양에는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산성 토양, 중성 토양, 알칼리성 토양. 산성 토양은 왜 산성 토양이냐? 돌이 산성암이야. 산성암이 뭐예요? 산성으로 이루어진 돌이에요. 우리나라 바위가 화강암이라는 돌로 이루어졌는데
화강암이 요 규산 함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산성 토양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산성 토양인 거야. 왜? 근본적인 토양이 이런 산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예, 이것도 더 심화 교육이면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제가 유기물하고 바위하고 분석해 놓은 자료를 한번 구해봤어요. 유기물 속하고 바위하고 어떤 성분이 얼만큼 많으냐를 구분해봤어요. 질소의 경우는 유기물이 바위보다 1,500배가 많아요. 바위가 부서진 게 모래미사 점토 아니에요. 근데 유기물은 낙엽이나 뭐 이것들이 분해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무려 바위보다 유기물 속의 질소 함량은 1,500배가 많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유기물이 많으면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질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소가 많은데 이 질소는요, 아까 유실되는 질소가 아니고 유실되지 않는 질소, 암모니아라는 게 있어요. 우리 퇴비 속에 냄새가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죠. 그게 암모니아 냄새예요. 이 암모니아는 토양이 플러스 이온이라 유실되지 않아요. 바로 유기물이 보관하고 있는 질소죠. 그래서 유기물이 많은 거는 질소, 인, 황, 붕소 4개가 많고, 바위에 많은 거는 칼리,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등등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쨌든 질소는 이렇게 1,500배가 많고, 유기물이 반대로 철, 바위가 500배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려 철은 땅 속에 5%가 철이에요. 그런데 우리 농사 짓다 보면 철분 부족 현상이 생겨요. 철분 부족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대부분 새순이 올라올 때 새순이 하얘요. 백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하얀 백화 현상이 그 왜 새순이 올라오는데 허옇게 올라오지? 노란 것도 아니고 허연 게 올라요. 철분 부족이에요. 그럼 왜 철분 부족이 되느냐? 바로 원인은 이거예요. 철은요, 여기 있어요. 토양의 pH하고 양분의 유효도라고 그랬어요. 철의 특성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pH가 산성이 되면 많이 녹아요. 용해가 돼요.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pH가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딴 성분하고 결합해서 이게 덩어리가 돼요. 고체가 돼요. 그래서 pH에 따라서 각종 비료가,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비료가 녹아 나오는 거예요. 철, 망간, 아연, 구리, 코발트 이건 미량 요소인데 대부분 이것들은 pH가 낮아야 많이 이온화돼요. 용해가 돼요. 이온화돼서 용해가 돼요. 반대로 질소, 칼슘, 마그네슘, 인, 가리는 pH가 6, 7, 8 여기서 많이 용해가 돼요. 그래서 이 질소서부터 가리까지는 산성 토양이 되면은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산성 토양에서는 생육이 어려워요. 바로 산성 토양에서는 생육이 잘 안 되는 이유인데 철이라는 게 아까 뭐였죠? 미량 요소예요. 미량 요소가 뭐예요? 조금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pH가 5 미만이 돼서 많이 녹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pH 6, 7 정도에 조금만 있어도 유효해요. 하지만 pH가 7이 넘었으면 용해가 안 돼요. 그러면 철분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pH가 높을 때 철분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아까 백화 현상이에요.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여러분들 자료 보고 같이 또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거는 뭐냐? 그래서 작목마다 좋아하는 산도가 다 틀려요. 자, 좋아하는 산도. 여기 붉은색으로 해놓은 딸기, 사과, 복숭아, 앵두, 인삼, 차, 브루벨리, 밤나무 이런 종류의 작목은 pH가
적정 pH를 보면은 앞에 있는 pH 숫자가 5.0 미만이에요. 뒤에는 6.0 정도, 5.0, 5.5 이렇게 다 되죠. 예, 이래요. pH가. 이 작목들은 뭐예요? 아까 pH가 높을수록 땅 속에 흡수하는 비료 성분이 많다고 그랬죠? 예. 이 작목은 원하는 아까 요 비료를 많이 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예. 요 비료는 조금만 줘도 된다. 안 주거나 조금만 줘도 된다. 자, 이 붉은색의 작목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비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비료를 조금만 줘도 되는데 사람이 욕심을 줄여서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해를 입어요. 그 대표적인 작목이 브루벨리예요. 귀농인들이 가장 많이 심었던 작목이 브루벨리였어요. 근데 가장 많이 망했어. 왜? 빨리 키워서 빨리 수확해서 돈 벌고 싶어서 비료를 팍팍 찔러주니까 어떻게 돼요? pH가 올라갔어요. pH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브루벨리가 다 죽었죠. 원인이 그거예요. 브루벨리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비료 주지 말고 물만 주고 키워야 돼요. 그렇죠. 예, 피트모스. 거긴 비료 성분 없어요. pH만 낮춰주는 성분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복합 비료서부터 일반 퇴비까지 팍팍 질러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브루벨리, 여기 밤나무도 있고 인삼, 녹차 다 이게 그런 종류예요. 반대로 여기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들, 마늘, 양파, 시금치, 양배추, 당근, 무, 수박 등 요거 보니까 요 범위를 보세요. pH가 6.0에서 뒤가 어떻게 돼요? 7.0. 아까 7이 나오면은 뭐예요? 비료가 많다는 얘기예요. 뒤에 숫자가 7.0이 넘는다라는 얘기는 비료를 많이 줘도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비성 작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비성 작목 요거는 비료를 조금 줘야 되는 다비성 작목이 아닌 놈들이죠. 여기 옥수수, 메밀, 호미를 볼까요? pH가 낮고 pH도 높아요. 이 세 가지 작목은 토양 적응성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강원도만 적지가 아니고 전국이 다 적지야. 어디나 물만 줘도 잘 커. 이런 놈들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목은 적정 pH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농사를 짓고 싶다 하면은 그 pH에 맞춰서 농사 짓는 게 가장 현명한 농사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한 얘기를 정리하면 pH, 적정 pH를 맞춰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기성분, 비료죠, 무기성분이 용해돼서 이온화돼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얘기를 좀 어려운 용어로 무기성분의 용해도를 지배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양분의 유효도가 증가한다. 좀 어려운 학술 용어로 썼습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 pH에 따라서 양분이 녹아서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양분에 따라서 작목을 선정해라라는 얘기입니다. pH 적정이라는 의미가 네. 중성을 뜻하는 겁니까? 아이, 보세요. 딸기면 5.0에서 6.5가 적정이에요. 예, 예, 아셨죠? 예. 무나 당근은 6.5에서 7.5. 그러니까 pH가 높아야지 좋다는 얘기예요. 작목마다 적정 pH가 다 있으니까 내 토양의 pH를 재본 후에 거기에 맞춰서 작목을 선정해라. 그 얘기. 이해 가시죠? 지금 아니요, 설명 선생님이 잘하신 거예요. 딴 분도 모르는 분 있어요. 이런 질문을 이제 이해 가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양분의 유효도. 그러니까 각각 양분에 따라 유효도가 있다. 그래서 적정 산도를 유지하는 게 작물에게는 가장 건강을 유지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분의 균형. 땅속에서 제일 많은 비료가 이 세 가지입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 세 가지는 서로 싸워요. 심하게 싸워요. 아주. 오늘 어쩌면 제일 핵심 강의가 이겁니다.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영양진단 용어라는 파트가 있어요. 잠깐 볼까요? 병의 중에는 크게 장해와 장애를 둘로 나눠요. 장해가 뭐냐? 장애. 사고 부상이에요. 사람으로 보면은 뭐 차가 와서 들이받았어. 코로나가 달려왔어. 이거 뭐 생전 없던 놈들이야. 이게 장애예요. 부상당하거나. 근데 장애는 질환이에요. 질환. 선천적인 우리 집안에 뭔가 있어. 이런 게 장애예요. 고쳐야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토양 의사예요. 그럼 토양이 뭐가 잘못됐어요? 옛날에 퇴비를 줬을 땐 괜찮았어요.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퇴비로 농사지니까 농사가 계속 잘 됐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병이 많어? 바로 땅의 불균형이에요. 그 얘기예요. 네. 장해, 곤충의 가식해, 곤충의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름철에 냉온, 겨울철에 저온, 고온 다습, 뭐 이런 것들이 장해예요. 기후로 인해서 오는 병들, 올해같이 특히 이런 다 장애예요. 때에 따라서는 농약을 너무 많이 줬다든가 영양제를 너무 과잉으로 했다든가 제초제 피해, 가스 피해. 자, 이 장해의 특징은 뭐냐? 균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와요. 한꺼번에 동시에 같이 와. 이게 장해의 특징이에요. 장해. 장애. 장애는 토양병이에요. 토양이 불균형이 됐어요. 왜? 화학비료 주면서부터. 땅이 망가졌어요. 질소인산가리서부터 종합비료, 퇴비료만 주고 농사질 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네, 그걸 기량작용이라고 그래요. 토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요즘 가장 문제는 과잉이에요. 과잉. 토양도 비만이에요. 근데 다 같이 비만이면 좋은데 불균형의 비만. 이게 더 나쁜 거죠. 어떤 건 많고 어떤 건 적고. 이거 기량작용이라고 말.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 불규칙하게 군데 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한꺼번에 쫙 오는 거야. 처음 시작할 때 한 군데 올 때 그때 집중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바로 그 얘기예요. 장애는 토양병이에요. 농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연면시비로 비료를 줘야 돼요. 이해가시죠? 예. 근데 토양에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조 부족이나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그거는 장해하고 장애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예. 복합적으로 볼 때 이거는 사실은 하늘에서 결정하는 거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료에 곧 12쪽을 한번 보죠. 자, 12쪽 봅니다. 12쪽 볼까요? 황화. 황화. 뭐예요? 누렇게 돼요. 잎이나 잎 색깔이. 갈변. 줄기나 잎이 갈색으로 변해요. 갈변. 이것이 병으로 오거나 장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백화. 아까 말씀드렸죠? 새순이 올라오는데 하얗게 올라와요. 백화. 주로 엽록소에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철분이라든가 철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주로 새순에서 발생해요. 위조,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위조. 그럼 어떻게 돼요? 잎이 축 늘어지죠. 뿌리가 상했거나 물을 못 먹거나 물 공급이 안 되거나
위조가 심하면 고사, 그냥 말라 죽어요. 예. 괴사, 이거는 잎이 뭉그러져요. 여름철에 상추가 녹지요. 그게 괴사예요. 예. 자, 허물허물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고사. 예. 외화, 점점 쪼그러들어. 외자가 외소할 외자예요. 총생현상, 꽃이 한 곳에 그냥 수백 개가 같이 펴. 수십 개, 수백 개가 한 거에서 총생현상. 거기 줄기, 꽃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펴요. 이것도 비정상인 거죠. 가끔 보면 그런 것들이 생겨요. 반점, 잎이나 줄기에 점점점점. 탄저병이 대표적인 거죠. 예, 반점. 근데 연맥간, 인맥이 이렇게 있으면 인맥간 사이사이로 황화가 되거나 백화가 돼요. 연맥간, 노엽, 늙는 거죠. 고엽, 늙은 다음에 죽는 거예요. 이러한 총 모든 것들을 증상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게 외부에서 오는 장애와 땅 속의 병의 장애가 있다 이거죠. 칼이 칼슘, 마그네슘은 서로 싸운다. 기량작용한다. 칼이 칼슘, 마그네슘은 양이온이라고 그래요. 비료, 양이온 제일 많은 비료죠. 거의 99%까지 땅 속에 98.4% 들었어요. 1대 5대 2. 카리가 하나면은 칼슘이 5개가 있어야 균형이 잡혀요. 마그네슘은 둘. 1대 5대 2. 이게 작물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 있지만 거의 여기에 맞춰져요. 그러면 카리가 2나 3이 되면 칼슘이 그대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2나 3이 되고 칼슘이 5 그대로 있으면 칼슘을 못 먹어요.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비 주고 추비는 뭐 준다고요? NK, 카리 비료를 줘요. 카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꾸준히 주다 보면 카리가 점점 늘어나면 칼슘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칼슘 부족 또는 마그네슘 부족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증상들이다라는 얘기죠. 자, 카리부터 하나 살펴보죠. 카리.